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자,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전기생 기초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수업 듣기 전에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갈 내용은요. 앞 시간에서 언급했듯이 삼상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전기에서는 정말 진짜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선이라고 하는 요게요. 우리가 전기 계통, 혹은 전력 계통이라고 하는 거, 발전, 변전, 송전, 배전, 수용과 이렇게 전체를 다 전기 계통, 전력 계통이라고 해주는데 이게 결선이 다 들어가요. 모든 계통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특성과 설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 하는 교육은 기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 분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생 기초에 대한 것들, 그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다시 잠깐 보겠는데, 우리 기계에 들어가 있는 코일 권선을 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일 권선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선을 달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기기 내에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기기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일 권선이 있으면은요, 내가 전선을 요 위에다, 그 다음에 아래다 이렇게 시작과 끝에다가 전선을 달 수 있겠죠? 자,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상인 기계는 회로에 쓰이는 전선이 기본 2선이에요. 2선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상 봐볼게요. 삼상은 기기 안에 이런 코일 권선이 하나가 아니라 3개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삼상이라고 해주는데, 근데 우리 위에서 봤듯이 각 상마다 우리 선을 2개씩 달 수가 있어요. 시작과 끝에서 2개씩 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도 2선 달 수 있고 또 세 번째도 2선 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총 6선이 되죠. 그런데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앞 교육에서 언급했듯이 삼상에서 최소 전선수는 3선을 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얘네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3선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삼상을 연결하는 것을 바로 삼상결선이라고 하고, 이 삼상결선은 대표적으로 Y결선과 델타결선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오늘은 바로 이 Y결선과 델타결선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Y결선이라고 하는 거 보겠는데요. Y결선은 세 상이 한 점에 만나게끔 연결해 주시고요. 요 남아있는 반대쪽에다가 전선을 연결하는 형태를 우리가 바로 Y결선이라고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설명드릴 때 Y자 모양으로 연결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안 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요거는 이제 회로도라고 하는 거고요. 결선도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결선도는 전혀 Y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긴 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워낙에 결선은 전기에서 중요하고 기초적인 거다 보니까 진짜 확실한 개념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Y결선이 어떻게 연결됐다고요? 세 상이 한 점에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데서 선을 잡아 빼는데, 이때 다시 여러분, 이 코일 권선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여기다 달아놓은 전선을 선 부분이라고 해주는데, 이때 이 코일 권선 이 얘네 요게 바로 기기 내부에 있는 거라고 썼어요. 여기 어떤 이제 전동기 모터가 있으면은 그 전동기 모터 안에 코일 권선이 들어가 있을 건데, 걔네를 요렇게 세 상의 한 점에 되게끔 연결한 게 Y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에다가 각각 우리가 지금 이제 전선을 달면 그거를 우리가 바로 선 부분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계에다가 이제 전선 달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결선에서는 선 부분이다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Y결선에 대해서 좀 더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Y결선, 이거 생긴 대로 보지 말라고 했었죠. 그죠?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교류 파트에서만 나옵니다. 교류 파트에서만 나오는데요. 그럼 질문, 여러분, 교류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뿐이지 왔다 갔다 바뀔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Y결선이다 라고 하는 얘는 자 세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자 어떻게 되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끼리 연결해 놓고 플러스 쪽에 전선을 달아야지 이걸 Y결선이라고 해줘요. 그럼 지금 보신 자 우리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자 여기가 이제 Y결선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코일관선 3개 이렇게 가로로 나열했죠. 요런 형태로 이제 놓고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결선도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일관선에서 자 플러스 극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뭐 왔다 갔다 바뀌겠지만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표현하면 좋은데 이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해서 자 표현하기도 해줍니다. 네, 우리 그 플러스 극을 U로 쓰고요, 마이너스 극을 V로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전기 자격증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해줘요. 여러분 우리 통신사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죠. SK, KT, LG. 네, LG에서 이제 하는 이제 브랜드가 뭐 있어요? 상품이 LG U 플러스 해서 U는 플러스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앞에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기 공부하다 보면 쓸 일 참 많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좀 참고로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공부할 때 쉽고 어렵고 좀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자, 상 3개가 있고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Y결선은 세상이 한 점에 만나는데 뭐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거죠. 마이너스끼리 3개를 연결해 놓으시고 그래 놓고 플러스 쪽에서 선을 잡아 빼시면 이게 Y결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Y자로 안 보이죠? 그래서 Y결선은 Y자 모양이다 라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Y결선이라고 하는 거, 결선의 개념에 대해서 봤고요. 그럼 우리는 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식적인 것과 특성적인 거에 대해서 볼 건데 수식적인 걸 먼저 보고 특성적인 건 나중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수식적인 거. 우리가 자, 요 상 하나에 걸리는 전압, 이 상 하나의 전위차를 상전압이라고 하고 쓸 때 보통 VP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자, 선과 선 사이의 전위차를 선간전압 혹은 선전압이라고 하고 VL이라고 해줘요. 자, 그리고 상에서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선에서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줍니다. 얘가 지금 결선이 상 부분과 선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에 있는 전압과 전류, 선에 있는 전압과 전류를 우리가 구분을 지금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크기 관계를 볼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자, 여러분 이 Y결선 얘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Y결선은요, 상과 선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잘 보시면 상에서 선으로 길이 하나로 되어 있죠. 바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앞에 이제 공부했을 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직렬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몇 개? 하나. 그래서 뭐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Y 상에서 선까지 혹은 선에서 상까지 길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선 전류와 상 전류의 크기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 상전압하고 선전압에 대한 크기 관계를 보겠는데 여러분 선전압이 요 선하고 요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에 있는 상이 얘와 얘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게 바로 선전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선전압은 얘 상전압 이거 하나보다는 무조건 커지는데 얘가 두 개가 있다고 두 배로 커지지 않고요. 우리 삼상은 120도라는 위상차가 있죠. 120도라는 위상차로 세 개의 전압이 있어요. 이거의 전압의 차이를 구해보면은 항상 루트 3배라고 하는 크기 차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원래 이제 그 무슨 벡터도니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전기 공부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하면 그때 좀 더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두 개 있다고 두 배가 아니라 루트 3배가 된다라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삼상 입력이나 출력에 대해서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요 상 부분이 기기 부분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얘가 발전기면 얘 발전기 내에서 전선으로 전기를 내보낼 거예요. 그 출력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전동기라면 선에서 전기가 기기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건 입력이겠죠. 그러면 이때 선 3개, 이 삼상으로 나가는 출력이나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삼상 출력이라만 썼는데 삼상 입력이라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삼상 출력이나 입력, 자, 요거 우리가 용량이라고도 해주고 전력이라고도 해주고 나가는 값이면 출력, 들어오는 값이면 입력이라고 주는데 다 P라고 쓰고요. 이 P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과 실제 흐르는 전류, 실제 흐르는 양인 전류를 곱한 그 전체 양을 우리가 P라고 해줘요. 용량, 전력, 입력, 출력이라고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요 입력이나 출력은 다 선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출력이나 입력은요, 선값으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줘요. 선전압 곱하기 선전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삼상이죠. 상이 하나인 단상인 경우보다 이렇게 세 상, 삼상이면은요, 전기양이 늘어나요. 커져요. 몇 배로 커지냐? 루트 300 커집니다. 왜요? 이거 전기 공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벡터도니 뭐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단상보다 삼상이 기본 루트 300 커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요 선값들을 제가 상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일단 루트 3은 그대로 가고, 우리 선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00 큽니다. 그래서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상전류랑 같대요. 그래서 자, 그냥 상전류 보시면 되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루트 3이 2번 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3 곱하기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가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별 뜻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상 하나에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이 상 하나의 용량이 나오는데, 상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이걸 각각 보면은 3개의 용량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랑 선으로 나가는 거랑 서로 뭐하냐? 같다. 그러니까 기기에서 만든 만큼 선으로 나가고 선에서 들어온 만큼 기기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그냥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조심을 해주셔야 되냐? 그러니까 조심보다는 뭘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되냐면, 삼상에 대해서 우리가 용량, 전력, 입력, 출력 구할 때 요 앞에 붙은 숫자만 보고도 선값으로 계산했는지 상값으로 계산했는지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 3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상전압 상값으로 계산한 거고, 여기 루트 3이 들어가면은 선값으로 계산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예시로요. 여러분, 한 예시로 전기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이런 공식 볼 때가 있어요. 용량 P는 루트 3 곱하기 VI라는 공식도 볼 일이 있고요. 용량 P는 3 곱하기 2I라는 공식도 볼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 I 둘 다 I라고 썼지만 얘네는 같은 애가 아닌 거예요. 원래 여기는 루트 3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선전류를 계산한 거고요. 여기는 3이 들어간 순간 이거 상전류를 계산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구분 요거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Y결선에 대한 수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 자,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앞에서 Y결선이 세 상이 한 점에 만나는 거라면 델타 결선은요, 세 상 중에 두 상씩 연결한 걸 말합니다. 얘하고 얘 두 상 연결하고 얘하고 얘 두 상 연결하고 얘하고 얘 두 상 연결했죠. 자, 그래 놓고선 만나는 데서 자, 선 잡아 빼주시면 요게 바로 델타 결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델타 결선 설명드릴 때 이거 삼각형 모양이다. 이게 이제 델타가 로마자인데 델타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모양대로 공부하셨다가는 결선도 그리거나 하시거나 우리 델타 결선을 좀 더 깊이 이해할 때 좀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럼 왜 그런지 자, 결선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결선도라고 하는 거는 상이라는 거 세 개를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나열했을 때
어딘가는 플러스 어딘가는 마이너스라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델타 결선은 뭘 델타 결선이라고 해주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해요. 자, 다시. 자, 델타 결선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하고 이때 만나는 데서 선을 각각 잡아 빼주시면 이게 델타 결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삼각형으로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델타 결선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연결했다고요? 세 상 중에 두 상씩.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 거다. 아까 Y결선은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서 세상의 한 점을 만났었죠. 델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델타 결선도 Y결선 마냥 상과 선의 우리 전압과 전류에 대한 크기 관계를 보겠는데 상에 있는 전압을 상전압, 상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선과 선 사이에 있는 전압, 선간전압,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가 있을 때 얘네 크기 관계를 보겠는데 보기 전에 자, 아까 여러분 제가 Y결선은 상과 선이 직렬 개념이라고 했었죠. 근데 자, 직렬. 그런데 델타 결선은요. 요 선 하나에 상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쪼개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델타 결선은 자, 상과 선이 병렬 개념입니다. 병렬. 그럼 질문. 여러분, 병렬은 전류가 흐른 길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로 나뉘죠.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지 않아요. 대신 뭐가 일정합니까? 그쵸? 전압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크기 비교 갑니다. 자, 우리 선전류하고 상전류. 자, 여러분, 지금 이 선 하나에 상이 몇 개? 두 개가 달려져 있죠. 상전류 두 개가 합쳐져서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라면. 얘가 전동기라면 선 하나로 들어와서 상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상 하나의 전류만 본다면 선전류보다 당연히 뭐 하겠어요? 쪼개진 값이니까. 작겠죠? 반대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커져요. 루트 3배 큽니다. 왜요? 지금 물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전기 공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때 그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에 대해서 보겠는데 델타 결선은 병렬 개념이다 보니까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전압과 상전압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델타 결선을 발전기일 땐 삼상 출력, 전동기일 땐 삼상 입력, 혹은 이 기계의 용량과 전력에 대해서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입력이나 출력은 선값으로 계산한다고 했었죠. 선전압 곱하기 선전류인데 3상이면 루트 3이 들어간대요. 그럼 제가 얘를 자 상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루트 3은 일단 그대로 갈 거고 자 선전압은 상전압과 같답니다. 그럼 상전압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래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이제 상전류가 되네. 그럼 봤더니 루트 3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별뜻 없는 내용이 또 돼버렸어요. 이 기계에 3상에 있는 용량이나 선에 있는 거나 같다. 다만 상값으로 계산할 때는 자, 숫자 3이 들어가고 선값으로 계산할 때는 루트 3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요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Y결선의 공식과 델타 결선의 공식을 보시면은 예, 용량 공식 어때요? 똑같죠? Y결선 했다고 해서 혹은 델타 결선을 했다고 해서 전기의 용량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전압의 루트 3배가 차이 나느냐 전류의 루트 3배가 차이 나느냐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수식은요.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능수능란하게 끄집어 빼서 써먹고 응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Y결선 보세요.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선이다. 델타 결선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선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은요 되게 단순해요. 자, 갑니다. 예, 상에서 선 길이 하나죠. 그러니까 전류 일정해요. 여러분 상보다 선이 더 어때요? 커졌죠? 예, 그래서 선이 상보다 크다. 몇 배? 결선은 무조건 루트 3배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결선 루트 3배입니다. 그럼 델타 결선. 선보다 상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간 게 선이니까 상 하나는 선보다 작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이 상보다 큽니다. 몇 배? 루트 3배. 그리고 상에서 선까지 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전압이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봤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또 전기 자격증에서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얘네들 뭐 Y를 델타 변환, 델타를 Y 변환 했을 때의 뭐 전기값이 3배가 된다, 혹은 3분의 1배가 된다, 또 이런 거 배우세요. 선생님 여기서는 아까 같다면서요. 예. 이거 모든 조건을 우리가 이제 다 맞춰서 할 때는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뭐는 변화시키고 뭐는 일정에 뒀을 때 우리가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파지려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전기 자격증 공부 본격적으로 할 때는 하시고요. 지금은 딱 요만큼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삼상결선, 우리 Y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수식적인 관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얘네 대한 특성적인 것,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